설마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우면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동남 박사님은 제가 제일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제도와 재정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하오가 아주 명료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동남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또 가지고 계신 그 해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해안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인사는 드려서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덕란이라고 합니다. 원래 국회의원도 아니고 발표자나 토론자가 와서 좀 박수를 받고 가려면 첫 번째는 잘생기거나, 두 번째는 토론 내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좌중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2번하고 3번은 교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1번도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게 남은 게 1번밖에 없지 않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봉 교수님께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을 이제 작년에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핵심을 짚어서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기재부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소위 누리과정을 도입을 하면서 만호세부터 도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그냥 봐주고, 그리고 이제 법률 개정을 하겠다. 그래야 이제 만 3세, 4세까지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언급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누리과정이 도입될 때부터도 경제적인 측면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해서 제가 전에 썼던 글들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재부는 매년 3조씩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3조씩이 올해 3조, 내년 3조 이게 아니라 올해 3조, 내년 6조, 그 다음에 9조, 12조 이렇게 늘어나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무상 유아교육, 보육 다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예상은 완전히 틀렸죠. 네, 그 전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몇 % 이상씩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는 올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세수 추계가 틀렸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더불어서 앞으로 매년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이게 그다지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냐. 인구수나 학생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국가 계획 정책을 장밋빛으로 설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하봉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재부의 추계를 그대로 믿고 가기는 어렵겠다. 여기서 이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유아교육, 그리고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자도 희망 없는 얘기를 하더니 토론자도 이제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냐. 저 두 사람은 왜 왔냐. 유아교육 보육 관계자도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약간 희망을 좀 드려야죠. 그래도 저는 이제 학계에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국회에 있잖아요. 한쪽 발은 이제 정치의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교육 예산이 그러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에 쓸 예산 말고 딴 동네에 쓸 예산은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앞으로 약 한 4년 내지 5년, 한 4년 정도 그러면 학생 수가 주는 게 아니고 학생 수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육 예산이 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줄는 건 아니에요. 학급 수가 줄는 단계가 옵니다. 학급 수가 줄면 그때는 지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제 줄어들어야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급 수가 줄 때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고 하면 그때 남은 예산은 어디다가 쓸 거냐? 초중등 교육 외에 딴 동네에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겠죠. 그래서 제일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가 이제 유아교육, 보육 양쪽이 아니라 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묶어서 이 초중등에 쓰이는 지방교육 재정을 쓰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기재부나 경제계의 이제 소망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 쪽에서도 이 예산은 자꾸 달라고 하고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에서도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에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기재부는 아예 이 칸막이를 헐어서 그냥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쓰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앞으로 4년 뒤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돈이 남으면 그때는 누구라도 다 달려들어서 달라고 하겠죠. 이미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제 원고에 보면 현 단계에서는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넘긴다고 했을 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딴 동네에서는 나올 주머니가 없거든요.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쪽 예산 얘기를 해볼 수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보통합 안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우면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튈지는 몰라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마 상당 부분들이 구조조정에 이 시장 경제에 맡겨져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지금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 논의를 해야 될 적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원고에서는 네.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랬는데 네, 떠나야 될 네, 뒤에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 있는데 이제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16쪽에서 보면 이제 교육부로 왜 일원화를 하자고 하냐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전데요. 그러니까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유보통화를 하고 싶다면 그거 안 하면 네. 박수를 받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게 이제 언제 돌변할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부처로 결국은 통합하는 일이 이게 시작이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이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유치원,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어린이집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부로.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대로 보육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렇게 가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산 아직 확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중등 쪽에서도 아직 남는 예산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만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효율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산까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통합의 이 모델과 단계들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과 동시에 뭔가를 더해달라.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원장이든 누구든 더해달라고 하면 이건 시작도 못하고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7쪽에 있는 게
2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1단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써놓은 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이제 기재부 통해서 받는 국고보조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특별회계도 있고요. 그것을 양쪽이 힘을 합해서 그대로 가져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소관하는 교육부로 그 예산을 힘을 합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분명히 일원화해서 가는 단계에서 기재부나 어딘가에서는 기왕 가는데 좀 효율화해서 쓰고 요만큼은 좀 덜 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부처가 일원화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한 식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볼 거고 실제로 학부모들도 통합된 기관을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치원도 원하고 만 3, 5세에서도요. 유치원도 원하고 어린이집도 원하는 수요가 있는지 이게 시도별로는 어떤지 시군 구별로는 어떤지 이 소지역별로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주고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무조건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기관을 전부 다 유아학교로 다 통합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 학부모들의 요구도 아까 일주제 발표에서도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40몇 프로가 유보통합이 뭔지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이집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에서 서비스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아학교로 전부 다 통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 부처에서 파악을 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인데 이제 이쯤 되면 아마 이 정부 임기 내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에서 남는 재원들도 확보가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통합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는 어느 정도를 양성해야 되고 그러면 유치원 쪽에서 양성되는 교사에다가 어느 정도를 보육교사에서 전환을 시켜야 될지 그럼 전환을 시킬 때 어떤 과정 정도를 줘야 이분들이 이제 넘어오는 것과 거기에 대한 처우와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좀 매치가 되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몇 개월짜리 아니면 몇십 시간짜리 연수를 주고 교원 자격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걸 지금 논할 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시간을 또 제가 너무 많이 써서요. 그 기타에 넣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유보통합과는 별개로 이 유아교육과 보육, 특히 유아교육의 이 안정성을 위해서 보육도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기타에 첫 번째 언급한 것처럼 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이 세 개의 대통령령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계속 시행령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역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설됐던 이 의무지출을 규정한 규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경비에서 역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 대통령령과 부령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보통합이 아니어도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힘을 합해서 정부를 상대로 좀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에도 이것을 법률로 정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법률에 위반된 거니까 이것은 시행령과 부령이 개정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하우에 대한 방향이 명쾌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20초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6쪽에 선생님께서 쓰신 거 있어요. 가운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3의 기구 설치는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뭐 유아교육청이냐 영유아교육청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논지 쓰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특성을 제대로 알면 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